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세트입니다. 네. 자 오늘 네. 8월 12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네, 정프로가 팬이 많죠? 팬이 뭐 계신데 이런 감동적인 팬은 정말 그러니까요. 오랜만입니다. 네. 휴가철이다 보니까 막 찾아오세요. 이런 일이 참 많지 않은데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고마운 분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도 요 방배김밥 라이스 셰프, 네, 요 저 구로점 아마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김밥을 싸오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참치김밥, 그다음에 닭가슴살 김밥까지 이렇게 싸오셔서 이렇게 저 아침에 혹시 배고플까봐 맞아요. 여기 뭐 또 몇십 줄 싸오셨다면서요. 우리 제작진들 것까지 다. 온통 다 먹으라고 바리바리 네. 두 개다. 와. 네. 여러분 중에 또 그러니까 좀 제정신인 분들이 있어 이렇게 매너 있고 이런 분들이. 네. 예, 아시죠? 그 옛날에 제가 그 치킨 한번 쏜 날 내가 치킨 쏘고 그 전엔 또 햄버거 쏘고 몇 번 쐈다고. 맞아. 그럼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올 때 그냥 뭐 큰 거 들고 오라는 것도 아니야. 정프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집에서 뭐 이게 뭐 김치라도 하나 좀 담은 거 갖고 오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서로 인정이잖아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품앗이. 기브앤테이크. 예. 네. 아니 달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뭐 올 때 오다 그래 뭐래도 이렇게 그냥 뭐 껌이라도 하나 사서 정프로 씹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아무도 안 그래. 갖고 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잘 꼭 먹겠습니다. 정프로 드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로지역. 자, 하브노브노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꿀맛이다 참치맛. 광고 진짜 잘하시네요. 광고는 아니지만.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침 분위기 좀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아쉽죠. 왜냐면 ADR이 4%가 넘게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본주가 2%밖에 못 오르니까 조금은 이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거래일에 삼성전자가 4%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지수가 1% 남짓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반도체가 좀 기세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움직이는 그 지수 폭이 좀 작아지다 보니 약간은 많은 분들이 뭐야 왜 이러지? 옛날 지수 2000대 3000대 움직 보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장에서 오늘 이제 AI 인프라 쪽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은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뭐 이런 쪽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 또 수출입 데이터 관련해서 화장품 이런 내용들이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일에 이어서 좀 연속성이 있는 산업군들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는 쪽들은 좋기는 한데 오늘도 좀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약간 뭐 범용이 좋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범용이 연속적으로 좋은 상황이 생기면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이 중요하다 이거죠. 아무래도 네 지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미국장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 종목군들이 또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XK 하이닉스 ADR이 막 크게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뭐 하이퍼스케일러 종목군들이 같이 좋았으면은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요. 네. 그게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 쪽은 다 빠지고 또 범용 쪽에서도 일부만 올라갔고 장비주는 물론 좋기는 했지만 이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종목군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본장에서 계속 이어질지 또 막판 가서 또 WT가 다시 올라간 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끝날 것 같지만 합의한다고 해놓고 맨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맞습니다. 불안감들이 있고 또 CPI가 오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밥은 우유랑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우유김밥? 네. 아니 우유김밥은 아닌데 하여튼 김밥은 콜라보다 오히려 우유가 맛있는 거야. 네. 김밥에고 약간 짭조름한 것들을 딱 우유가 이렇게 싹 이렇게 잡아주면서 네. 참 우유도 같이 사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우유는 제가 샀습니다. 너무 제가 좀 많이 천박했나요? 아니에요. 좋았습니다. 네. 네. 근데 김밥 맛있습니다. 네. 닭가슴살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참치김밥 먹었는데 맛있네. 네. 고맙습니다. 요게 이제
묵은지 네. 살짝 둘렸으면 더 맛있었을 건데. 아하. 네, 그 센스는 없으셨네 우리 사장님. 아. 네, 참치에는 묵은지 빠른 거 있죠? 네, 그거. 좋습니다. 그거 넣으면 참 맛있습니다, 사장님. 네, 네. 참고하시고. 자, 그렇게 ADR 네. 오른 거보다는 우리 아침 하이닉스가 그렇게 썩 잘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쫙 좀 이렇게 끌어줬는데 네. 오늘 같은 날은 또 닉스가 이렇게 쫙 한번 끌어주면 좋은데 그 분위기는 아닌 모양이군요. 아직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본장이 열리고 수급을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어제 삼성전자가 상승한 것도 저만의 음모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코스닥이 어제 상승폭이 딱 멈췄잖아요.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꽤 유의미하게 하락을 했는데 그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일부 넘어오면서 일단 삼성전자를 땡기지 않았나. 왜냐하면 프로그램 주체가 어제는 삼성전자만 한 5천억 이상 들어왔고 나머지는 1,000억도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만 좀 쏠리는 분위기였고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되려면 오늘도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조금 눌리는 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어제 그 스토리가 맞다면 네. 오늘 코스닥이 조금은 조정이 나와야 되고 그 힘이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미국장에서 그래요? 강했었던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거래 대금도 안 늘어나고 거래량도 그 이제 외국인과 뭐 선물 이런 수급이 유의미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 또 내일 옵션 만기 있잖아요. CPI 데이터 반영이 되잖아요. 데이터가 좋으면은 다행이지만 안 좋으면 또 이제 금요일까지 옵션 만기에서 또 풋옵션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럼 또 그 수급에 따른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의 그 상승 흐름 수급이 좀 붙어주는지 유의미하게 올라오는지 그런 것들 좀 따져보시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시고 네. 이게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속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요. 네, 지금의 행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코스피 차트요. 네, 코스피 차트는 요 화면을 보시면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결과적으로는 요 윗라인 정도 지금 이제 직전 돌파를 했었던 라인들이죠. 금요일날 상한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6,500대 후반에서 6,600대 후반대를 캔들로 뚫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와야 이제 좀 단기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생기는데 현재 시점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은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지가 나와 준다면 뭐 이중바닥 느낌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저는 외봉은 신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 한 번의 바닥은 유의미하게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현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중바닥이나 아니면 직전 고점을 확실히 뚫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차트적인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한 번 더 바닥 간 다음에 올라가면 확실히 올라가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베팅을 해보자고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전 저점으로까지 밀린다 해서 5,500까지 밀린다. 만약 그렇게 밀린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간다. 그럼 그때는 저는 베팅을 해보자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신에 저점을 깨면 안 되죠. 저점을 깨면 다시 5,500을 깨면 그때는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감안하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오케이. 해볼만하다. 그래요? 네. 5,300까지 빠졌어. 5,500 빠지길래 들어갔는데 5,300으로 더 빠졌어. 전제는 지지한다는 전제고 예를 들어 5,300이면 5,300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5,500을 다시 뚫을 때 사는 거죠. 아, 네. 그래. 그렇게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4,900가. 4,900이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가정을 괜찮을까요? 얘기해도 4,900이면 네,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은데. 화는 많이 나죠. 네, 약간 도망가야 될까요? 4,900이면은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주봉상으로 4,900이라는 이 가정을 진짜 제대로 하셔서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깨지면 하방이 4,000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어요. 되게 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지지저항 라인이 아예 없는 거기가 구간이어서 4,900이에요? 네, 요쪽이 4,900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전에 한번 조정 나고 올라가고 지지저항이 없는 라인입니다. 요까지 떨어지면 4,000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라서 그래요? 일단 우리는 거기까지 보면 너무 위험하고요. 일단은 여기 이 박스 요 지금 단기 조정 나오고 크게 올라갔었던 이 밴드 자체가 지금 깨지느냐 안 깨지냐가 첫 번째고 깨지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이상 보면은 사실 지금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거기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주식 다 팔고
가만히 있다가 밑에서 사야죠. 아. 예, 근데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무조건 반등한다라고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신규 포지션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어쩔 수가 없고 신규 포지션 넣는 거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전자를 제외해서 오를 듯 잘 못 오르던 그런 행태를 보면 또 보노가 얘기하는 외봉은 믿지 않는다.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컨빅션 있게 자신감 있게 콜을 하려면 한 번 더 바닥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야 좀 더 컨빅션 있게 얘기를 한다. 네, 뭐 바닥이라기보다는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눌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으로 다시 직전 라인을 회복하면은 그 물량에서는 이제 강한 매수세가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신뢰하려면 사실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뭐 신뢰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이중 바닥을 찍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다음 해외도 지금 뭐 증시 분위기가 좋고 풋옵션이 풀렸다. 이러면 안 좋게 봤었던 내용들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배팅이 들어가는 건데 여전히 오늘만 하더라도 CPI 박살나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1~2% 올라간다고 우리가 막 들어가기에는 뭔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뭐 물론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분위기 좋을 때 하고 뭐 빠지는 하는 건 좋은데 네.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포지션을 만드는 거랑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은 언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지션을 잡는 거는 아직도 좀 저는 기다리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외봉에서는 좀 들어가기 겁나지만 쌍봉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그래도 자신감 있게 더 얘기하실 수 있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들 때문이야? 아니면 이거는 그 두 번 찍었다는 건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그만큼 뭔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를 나타내주기 때문인 거예요. 일단 두 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손절 라인이 명확해집니다. 손익비를 명확하게 따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변곡점보다 두 번째 변곡점이 높으면 첫 번째 변곡점이 깨질 때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손실할 수 있는 총 금액 퍼센테이지와 이게 만약에 상승했을 때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손익비 계산이 쉬워요. 근데 외봉은 손익비 계산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어쨌든 투자는 확률이잖아요. 100%가 네네네네.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승률이 좀 있는데 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큰 자리를 노려야 우리가 4848을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그걸 따지기가 외봉보다는 이중 바닥이 유리하고 이중 바닥보다는 삼중 바닥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곡점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 책이나 여러 이론들에서는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경우의 수가 높아질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함중 바닥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 드물게 나옵니다. 그래요. 삼중 네. 바닥. 옛날에 그 무슨 프라이팬 그게 삼중 바닥 뭐 이러면서 광고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계란 그런가요? 굽는 거. 네네. 자, 여튼 삼중 바닥이 있었군요. 삼중 바닥, 이중 바닥이면 좀 더 믿음을 갖고 들어가기가 좋은 그런 자리다. 네. 자, 그리고요. 자, 네. 네, 지금 오늘- 올라가는 거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오늘 좀 상승은 어느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상승 같은 경우는 일단 변압기 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사실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산일전기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일에 이제 SEC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금 조달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변압기나 뭐 전선 그리고 우리가 인프라 쪽 설치하는 쪽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일에 이어서 이 화장품이 연속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코스맥스가 일단 오늘 리포트가 5개 넘게 나왔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5개가 나왔고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전날에도 이거 실적 기대감으로 한 번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에 이어서 뭐 펌텍 코리아나 뭐 실리콘2 뭐 전일엔 코스메카 코리아도 급등이 나왔었죠.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넥스트장에서는 변압기 인프라 AI 인프라 쪽과 화장품 수출입 데이터랑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오늘은 화장품이 그러니까 최근에 화장품이 계속해서 괜찮아요? 네,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계셔 보면 좋은 소식 들리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화장품. 네, 연말에 또 실적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히 수출 데이터는 뭐 여러 것들이 화장품에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렇죠. 또 저희 박종대 위원이 저희 하우스에 박종대? 컴백했어요. 아 그래요? 어디 가셨었는데? 원래 뭐 우리밀이라고 업체도 갔다가 또 이제 저희 메리츠증권에도 잠깐 계셨다가 올해 상반기에 저희 하나증권 다시 컴백하셨는데 최근에 밀? 푸드밀 아니에요? 우리밀일 거야 아마. 우리밀? 네, 네. 뭐 하는데요? 밀 회사에? 무슨 제조업체인데 제가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네. 거기다가 이제 컴백하셨는데. 네, 컴백하셨는데 그건 알죠, 네, 제가. 최근에 페이퍼 엄청 내고 있어요. 아 네. 돌아왔으니까 분노에 분노는 아니고 그만큼 이제 업황이 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다. 조만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종대 위원님. 네. 아유, 너무 반갑네요 그분. 그래 맞아 그분이 마지막 방송인가 여기서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난 이제 간다고. 나 이제 여기 떠나니까 얘네끼리 잘 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네. 가셨었는데 아 돌아오셨구나. 조만간 우리 코너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분이 화장품 그죠? 그런 거 많이 하셨었던 것 네, 같습니다. 화장품의 대가죠. 네, 박종대 의원님 저희가 바로 모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장이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했죠? 자, 네, 코스피는 지금 1.47%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35% 좀 하락하고 있는데 크게 아직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1%대에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수급이 좀 필요하겠죠. 외국인이 넥스트장에선 좀 빠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들어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급적으로 좀 뒷받침이 안 되면 생각보다 이거 왜 반영 안 되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를 봤을 때 GS랑 SOL이 강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유에 대한 리포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최근에 WTI가 계속 올라온 상황이니까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주 사실 LG노텍이 그 부품 휴대폰 부품주로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 어제가 BH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LG노텍도 휴머노이드 쪽에 연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 산일전기랑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쪽 요거는 뭐 GE 버노바, 이튼 뭐 버티볼딩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일에 조선방산이 좀 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금일도 또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 오늘 간밤에 또 포격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북한에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부족한 내용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산업군들은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미사일 재고 관련돼서는 그날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그날만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날에 연속성이 좀 떨어지네요. 네, 그다음부터 차익 나오고 예,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게 연속성이 있는 뉴스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방사는 내용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떠한 트리거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전쟁이 좀 지속되면서 뭔가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만 올라가고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과 어떤 연계된 스토리가 나와야지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거 좀 체크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이 역시나 좀 빠지죠. 예, 지금 1%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네. 이게 전일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대거 품의 이탈이 있었어요. 품의 이탈이 나오면서 코스피로 빨려 들어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진짜라고 한다면 오늘도 코스닥은 조금 빠져야 돼요. 물론 이거 빠지라고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수급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흐름이 맞다면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이 단연 바이오거든요. 사실 코스닥을 떨어뜨렸던 1등 공신도 바이오예요. 그럼 바이오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4.7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CPI나 또 요즘에 그 연준 의원들이 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안 했어 이렇게 막 좀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 부담감이 있으면 사실 저점에서 한 7, 80% 올라온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가기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알테오제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분도 있었고 뭐 이제 성과도 있었고 리포트도 잘 나오고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화장품 관련된 부분이랑 오늘은 미국에서 범용 반도체 일부 좀 좋았고 하이퍼스케일러 안 좋았고 장비주는 S&P 500 지수랑 러셀 지수에 있는 대부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힘을 더 이렇게 막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상승률이 좀 제한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쪽 순환매 봐야 되니까 복합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 이런 논리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상품에 네. 집중돼 있던 자금이 한 열흘 안에 코스닥 150 코스닥으로 흘렀다가 다시 대형주 코스피로 오고 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신용잔고로 아마 풀이가 나온 해석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신용잔고를 보시면 코스피는 한 일주일 사이에 2.5조 이상이 늘어났고요. 네. 코스닥은 신용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이 거의 끝까지 털려 있거든요. 오르기 전 가격까지 털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빈집 털이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 자체가 코스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하.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좀 불안해요. 오히려? 왜냐면 너무 집중적으로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옵션은 8월 21일까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수급적으로 좀 흔들다거나 아니면 매크로적인 부담감이 확대가 되면서 또 좀 운이 나쁘게 전쟁 이슈가 빡 하고 붙으면 한 번 정도 확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신용잔고가 각각 10%씩 털린 날도 있어요. 그래서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신용 한번 털고 갈 수도 있어서 신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머릿속에 좀 일부 넣어놓고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코스닥 150 아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시던 분들이 변동성 막 10% 20% 30% 기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그냥 뭐 코스피 200 아니면 뭐 코스닥 150 이거 하면 좀 재미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뭐 그런 자극적인 경험에 의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게 정상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뭐 우리가 굳이 따질 건 없을 것 같고 당연히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미 거기에 적응됐어. 그 변동성. 그럼 적응됐어? 아니 이거 누군가 아, 오케이, 네네. 썸바디가 그랬어요. 네. 적응됐으면 그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한번 그렇게 레버리지나 위아래 등락폭이 큰 매매를 하신 분들은 사실 돌아오기가 좀 힘드세요. 예를 들면 코인에서 재미 많이 버셨던 분들이 그렇지. 거기서 계속 움직이시다가 이제 알트코인 하다가 다 돈 날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한 번 왔었던 그 도파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이게 충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도박에 빠지는 거랑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마음의 수양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거에 빠져들면 사실 안 좋죠. 그런 하루에 레버리지. 1%씩 계속 오른다 그러면 사실 1년 지나면 얼마나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1년 지나면 100만 원으로 쳐도 매일 1%씩 올라가면 수십억이 되어 있죠. 복리로 치면 엄청나게 많이 붙죠. 6개월. 그건데도 그렇게는 못 견뎌 그분들은. 왜냐면 나는 이미 하루에만 5% 10% 이게 막 그냥 한 시간에도 막 5분 단위로 막 바뀌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못 버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좀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 그 진짜 그 컨트롤 해야죠. 예, 컨트롤. 저 뭐죠? 그 무슨 정신과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좀 일종의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네, 그런 판단 네. 있죠. 예, 생각해보니까 우리 또 지인 겹치잖아요. 그 박종석, 아 원장님. 네, 정성 원장님. 아, 그런 거 전문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또? 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오래됐죠. 네. 어떻게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네. 여튼 그렇게 좀 마음 수양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오늘 볼만한 테마나 업종은 뭐 또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때문에 가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미래에셋생명은 뭐 때문에 가지? 근데 저는 생명주는 좀 안 보셨습니다. 안 보는 게 낫죠. 왜냐하면 보험주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예, 있으니까.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신나게 들어갔다가 진짜 박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데 아. 거의 대부분 못 하시기 때문에 생명주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 약관 꼼꼼히 다 읽어보신 분들만 투자하시라. 뭐 그 정도는 되셔야 예, 그 투자할 수 있어요. 깨알 글씨 막 포인트 막 3포인트짜리 글씨 있잖아요. 읽지 말라고 그런 거. 그거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네.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 네. 그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미국에서 좀 뜨거운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였던 우리 장이 있는데 네. 스페이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어떨까요?
일단은 뭐 LK 삼양이 개별적인 이슈가 붙으면서 연상을 가고 있고 이제 단기 상승이 나왔는데 이 스페이스X가 보호회수 물량 풀리고 이제 별로 변동이 없어서 이거래일 동안 20% 이상 급등을 했고 금일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빠졌어요. 네. 그래서 단기 좀 상승에 따른 차익이 나왔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런 투자에 대한 구체화들 골든돔에 대한 투자에 대한 구체화들 그리고 이제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 또 부품주대 실적이 좋고 여러 발사체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선순위 종목이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주항공 쪽으로 좀 체크를 하실 거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스페이스X, 인투이티브 머신즈, 뭐 로켓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사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같이 엮어서 하시는 게 더 좋다. 왜? 실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은 실적이 좀 받아주는 게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외주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특정 산업군들은 해외가 더 유리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광통신. 네. 광통신도 만약에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뭐 루멘텀 홀딩스나 코닝이나 코일런트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최근에 2, 3거래 급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광전자, 비샘전자 이런 것도 급등 나오잖아요. 네. 그런 트레이딩으로 보실 거면 우리나라 해도 되는데 중장기로 보실 거면 차트가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우상향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어차피 클릭 한 번만 카테고리만 국내에서 해외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방향성이 쓴 장투 아니면 변동성이 들어가는 트레이딩. 음흠. 뭐 매매를 잘 하시면 뭐 국내가 당연히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 질문 좀 나온 게 있는데 그 심택이 어제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가 나왔는 모양이죠? 침택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전환사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전환사채면 EB인가? EB가 전환사채인가요? 맞나 이게 이제 12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전환사채가 참 10인가? 저도 헷갈리네. 12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많잖아요, 그쪽에. 네, 신규 부사채가 그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질문이 좀 있어서 이게 혹시 뭐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인지. 오늘 주가 떨어진 게 그거 원인인가요? 그건 봐야겠네. 전환가액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21,550원. 제가 공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전환가액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니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원래는 전환사채 가액이라고 해서 네. 바뀌는 금액과 그다음 주식수 그리고 유통 주식수를 같이 비교해서 봐요. 이 전환 사채를 하기 전에 미리 전환 사채를 한다고 공시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전환사채의 규모, 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얼마에서 얼마였어요 방금? 지금 이게 전환가액이 잔액이 21,556원에 189만 주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 청구 계획 같은 경우는 21,556으로 되어 있고 발행한 주식수가 51만 주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주가가 심택이 10만 원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좀 크게 반영을 하면 차이가 크니까 현재 그러니까. 주가랑 차이가 크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물량이 쏟아진다? 네, 물량에 대한 좀 주식 가치가 해석될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2만 원대 2만 원대 이제 이 주식 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어 던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전환사채는 이게 공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엮여요. 네.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커버를 했으면 제가 그 전환사채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 텐데 전환사채는 여러 공시를 동시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전환 가액과 전체 물량 유통 주식수를 동시에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긴 하다. 그리고 네. 보통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리포트 커버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빨리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스토리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가액보다 이제 물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심택이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질문이 하나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네. 여러분이 뭐 질문 주시면 제가 그렇죠? 네 가능하면 한번 여러분의 궁금증 또 풀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 조금 밀리네 많이.
예, 생각보다. 네, 코스닥은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그래야 수급의 흐름이 연속성이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어제 넘어오는 흔적이 너무 대놓고 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오전부터 그 코스닥 상위 품회를 다 집어 던지면서 그 물량이 전부 다 삼성전자로 들어갔고 아. 그게 하루 종일 유지가 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코스닥이 좀 눌리고 코스피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호남 클러스터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죠. 전일에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금호전기나 금호건설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보안주들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싹이나 뭐 사이버원 요즘에 보안 이슈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보안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좀 이유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그래요? 부각되면서 좀 스토리가 있고요. 정보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움직여요. 네. 그래서 뭐 탈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탈모? 아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낙태약이라고 그런 약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런 예, 것들 맞아요. 관련된 그것도 테마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그게 정부 정책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은 사실상 시장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네. 호흡이 짧은 테마주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아까 호남 클러스터 그게 제 2차 메가 프로젝트 그 이후에 좀 움직이는 겁니까? 네, 전일부터 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좀 전일에도 대부분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오전부터 막 엄청 올라간 건 아닌데 음. 초반부터 이렇게 조금 수급 붙으면서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가장 띠임은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데 기대감입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3대 메가 프로젝트 한다고 했을 때도 한 2달 정도 그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미 보고 요걸로 또 하자 이렇게 모멘텀. 예, 그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발을 담그실지 안 담그실지는 선택의 영역이다. 근데 네. 너무 급등나기 심할 거라서 이거는 약간 반 도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조금 오늘 좀 많이 빼는 모양이네요. 오전 그동안 분위기 좋았는데. 네. 오전에는 BH를 필두로 조금 네. 올라왔는데 지금은 약간 좀 코스닥이 아무래도 좀 수급이 빠지다 보니 거기에 따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종목군들이 거의 코스닥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4%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2%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이 반도체 밸류체인 단 이런 쪽들로 좀 쏠리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모든 종목이 다 빠진 건 아니에요. 뭐 LG전자도 사실 로봇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LG전자도 6% 정도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상장사에 따른 좀 어디에 상장되어 있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수급에 따른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정유주가 계속 이번 주에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가 네, 간만사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뭐 끝나지 않다 보더라도 유가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릴 것 같은데 이럴 때 정유주를 보는 게 맞습니까? 정유주는 사실 그 유가의 변동성보다는 정제 마진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네. SOL 리포트를 한 달치만 읽어보시면 요건 좀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정제 마진에 대한 그 긍정적인 스토리가 리포트 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역대 있어요. 최대잖아요. 네, 역대 최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정제 마진 자체에 대한 그 스토리만 유지가 되면 정유주는 계속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게 WTI가 올라간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제 마진을 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그 마진율 대비했을 때 얼마나 좋은 상황을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유주는 그 포커스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대장주는 SOL이니까 SOL 안 꺾이고 뭐 리포트 계속 좋으면 계속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좀 연속성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좀 큰 돈 놓고 막 하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건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간이 좀 돼가지고 오늘 역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또 시세를 내고 있는데 그래요? 끝으로 수급도 한번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되는 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아까 마이너스 한 1,200억, 1,3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프로그램 그 외국인 순매수 자체가 83억 원을 좀 돌았죠. 그리고 선물이 들어오니까 기간 금투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오전 넥스트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사실은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둘 다 순매도 1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덜 올라와 있긴 한데 수급적인 순매도 부분이 좀 줄었어요. 매도 물량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났을 때 요 그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1, 2등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깔리는 거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높아요. 거의 한 7, 80%의 좀 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세지면 세질수록 아마 그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흐름이 바뀔 거고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고 그럼 이제 옵션 만기나 이런 것도 좀 넘어가면 우리가 한번 반전의 어떠한 스토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네, 어제 이어서 예, 좋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아마 이 저점에서 올라갈 때는 닉스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하신 분이 며칠 전에 계셨는데 네, 오. 좋은 콜이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를 모실 수가 없어 그래요. 그 얘기 분명히 제가 듣긴 했거든요. 뭐 기발했다.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네. 야, 이거 기발했다. 야, 불사. 오늘도 배웁니다. 네. 그게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번호번호 하번호님 네. 오늘 수급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아침 네네 내일 나옵니다.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